안녕하십니까. 사회보험TV 김용화입니다. 군인연금, 공무원연금과 무엇이 다를까요?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제도를 사회보험TV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은 군인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은 뿌리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 제정할 때는 군인연금 제도도 통합해서 운영했습니다. 그렇지만 1963년에 군인연금법을 제정하고 공무원연금과 별개 제도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지만 공무원연금 제도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군인연금의 특성 같은 게 있죠. 예를 들면 전쟁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복무 기간을 3배수로 카운트한다든지 뭐 이런 몇 가지 군인 직역으로의 특성이 있습니다. 그 특성에 맞추어서 조금 첨가된 것 이외에 기본적인 급여 구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독립은 됐지만 같이 운영돼 왔습니다. 그리고 우리 그 공무원연금이 4차례 개혁이 있었죠. 그런데 그 중에서 1차 개혁이 96년, 2차 개혁이 2001년에 시행됐는데 이때까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사항을 그대로 군인연금법에도 반영해서 동시에 개정됐습니다. 물론 이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. 그건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. 2010년 공무원연금부터 이제 군인연금이 우리 따로 놀겠다를 서서히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2010년에 공무원연금법은 개정됐지만 2013년 돼서야 2010년 개정 사항이 반영이 됐습니다. 그리고 2015년에 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됐죠. 그렇지만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사항은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돼 가지고 사실은 이제 공무원연금 제도와 군인연금 제도가 뿌리는 같지만 군인연금이 공무원연금하고 서서히 이렇게 간격을 가지고 시간적으로 간격을 가기도 하고 또 제도적으로도 간격을 가지고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이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제도의 연역 비교를 한 겁니다. 국회 예산정책처가 물론 2017년도 군인연금 통계연보라든지 해제식 우리 공무원연금 동네 이사장 하셨던 분이죠. 공무원연금 제도 등을 바탕으로 국회 예산처가 정리한 겁니다. 2018년에서 2050년간의 군인연금 재정 전망 책에서 이런 비교를 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잘 비교했습니다. 이 2010년이라는 게 바로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연금법 3차 개정 사항이죠. 그런데 이제 이때 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굉장히 큰 법 개정이 있었죠. 그리고 이제 2015년에 또 2016년부터 적용했습니다만은 2015년에 또 큰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사항이 개정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그러니까 2010년부터 따로 놀기 시작했다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기준 보수 사실 보수 월액이라는 개념, 소득 상한제 개념, 기여금 부담률을 소득 월액의 6.3%로 바꾸는 문제. 물론 7%로 가는 과정이었죠. 연금 산정 기준 보수를 변경하고 재직 기간당 연금 지급률을 1.9%로 바꾸고 기본 구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. 사실은 2010년에. 왜냐하면 이제 우리 보수 월액 기준으로 하던 걸 연금 이 기준 소득 월액 기준으로 바꾸다 보니까 다 바뀌었죠. 이 연금 지급 개시연령이 이제 2010년 유가입자부터는 65세 이렇게 정해졌죠. 유족연금 지급률도 사실은 이제 60% 이상한 거는 이것도 2010년 이후 가입자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이제 요 두 조항이 이제 나중에 2016년 개정할 때는 2010년 이후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동시에 적용하는 거겠죠.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일반시켰다 할 수 있고. 보험료는 7%까지 올라가는 거는 이미 이제 2010년에 개정 사항이죠.
근데 이 사항이 2013년 7월 돼있어야 변동이 이루어집니다. 기준보수 변경하고 소득 상한제 도입하고 기여금 부담률 기준소득 월액으로 7%로 바로 가는 거. 그 다음에 연금 산정 기준보수 변경하고 재직기간별 연금 지급률을 인하하는 거. 그 다음에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.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뭐 사실 인하 여기 지금 인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큰 인하는 아닙니다. 요거는 뭐 인하지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이제 또 나중에 언젠가 설명드릴 일이 있습니다. 어떻든 됐지만 이제 2010년에 이제 개정 사항이 크죠. 연금 기여금 부담률을 9%까지 올리고 있습니다. 지금 아직은 여기는 2018년까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계속 올려서 이제 2021년에는 9%로 됐죠. 그러니까 합계하면 연금보험료율이 18%로 올라가고 연금 지급률도 1.9에서 1.7로 연차적으로 지금 줄고 있죠. 감소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나 이것도 원래 2010년 이후 가입자부터 하던 걸 기존 가입자도 그대로 적용하는 거 바뀌었죠. 그 다음에 이제 이 5년간 퇴직연금, 유족연금, 장애연금 동결하는 거 동결했죠. 이것도 이제 동결이 16년, 17년, 18년, 19년, 20년까지 해서 끝났습니다. 이제 동결이 끝났고 이 동결이 끝났는데 아직도 여기는 시작도 아직도 못하고 이런 정도의 차이가 아직은 그대로 특히 여기 이제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실제로 이제 2010년 개정 사항 중에 하나가 그 공무원 연금 가입자 간에 있어서 소득 재분배 구조를 넣었죠. 여기는 반영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4차 지역연금 개편 사항 중에서 이 사항이 동결, 이 동결은 뭐 앞으로 할지 안 할지 이건 애매하지만 유족연금 지급률을 70%에서 60년, 2010년 이전 가입자한테도 무조건 60년 바꾸는 문제, 지급률을 1.7% 인하하는 문제,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를 7% 현재 7%에서 9%로 올리는 문제, 이런 거는 아마 이제 뭐 언젠가 개정되지 않습니까? 개정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된 것이 우리가 제도 가입자 간에 있어서 소득 재분배 구조 갖추는 문제, 이런 것들이 이제 2015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이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는 이 재정에는 큰 영향을 안 주니까 제도 가입자 간에 있어서 연금액의 차이는 가지고 오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안 주니까 그냥 뺀 것 같습니다. 이 군인연금의 급여 구조 같은 걸 잠깐 보면 그럼 이제 이 요걸 바꿔야 되죠. 1.9에서 1.7로 바꾸는 기준보수액 1.9로 돼 있는 거죠. 세대보험 기간이 33년인데 이거 이제 그 공무연금법 개정에서 36년으로 바꿨죠. 연금 일시금이나 이런 것들은 요거에 맞춰서 같이 바꾸면 돼요. 대인연금 일시금이나 퇴직수당은 크게 바뀔 게 없습니다. 상위연금은 공무원연금의 장애연금과 같은 개념이고 유형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구조로. 그런데 이제 그 군인연금의 가장 큰 이제 사실은 우리 벌써 2차 개정 때부터 있었던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로 조정하는 거죠. 그게 이제 뭐 사실은 우리 1차 개정 때 이미 공무원연금법 개정 때 있었는데 지금 그것은 군인연금이 아직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연금을 60세부터 받느냐 65세부터 받느냐 아니면 퇴역 후 바로 받느냐 이거는 굉장히 큰 연금액의 차이죠. 그런데 우리나라의 군인연금은 여전히 퇴역 후 연금을 바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연금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공무원연금은 20년인데 군인연금 19.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. 19.5년만 가입하면 뭐 0.5년 차이지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어떻든 예를 들면 계획하면 바로 받도록 되어 있는 이유는 이 계급 정년 때문에 그렇죠. 고령으로 45세까지 중령으로 진급을 못하면 퇴역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45세부터
군인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. 사실은 이제 그 공무원연금 뭐 그다음에 사학연금, 국민연금 할 거 다 60세, 61세, 62세 또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금 쓰고 계실 연령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군인연금만 이렇게 연금 연령 적용이 없습니다. 이게 굉장히 큰 차이로 1년간 연금액을 계산하면 굉장히 큰 차이죠. 다만 이 군 특수성, 연령 정년이 있다는 거. 이게 뭐 중령은 또 몇 세, 또 대령은 몇 세,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연관급 부분에서 장군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뭐 마찬가지로 하사관, 이 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. 부사관도 그런 계급 정년이 있습니다. 중사, 상사, 원사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계급 정년이 있어서 그 계급 정년까지 승진을 못하면 뭐 승진이라기보다는 뭐 어떻든 승진이죠. 예를 들면 상사에서 원사로 승진을 못하면 해고해야 됩니다. 이런 제도 때문에 이제 이게 연금 재정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. 다만 다른 나라는 이 45세 된 게 없잖아요. 그런데 다른 나라는 뭐 예를 들면 미국은 비기업 국가가 그냥 보장하는데 60세부터 되는데 사실은 이제 연령 정년 자체가 같이 이렇게 계급 정년 부탁이 있지 않다는. 물론 이제 그 전에 나가야 될 경우 나가야 되죠. 정년이 없다는 게 중요해요. 사실은 이제 일본 55세, 프랑스 59세, 캐나다 55세 또는 60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퇴역 적시 연금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다른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, 국민연금과 가장 큰 차이점인데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계급 정년제도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.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. 정리하면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기본 구조는 동일합니다. 그렇지만 군인연금의 공무원연금 2015년 법 개정 사항이 아직 반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.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건 앞으로 되겠죠. 그렇지만 아까 계급 정년 등의 특수성 때문에 퇴역 적시 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. 19.5년 이상만 가입하면 이 제도 이 군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적연금과 일반성과 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회보험 TBS는 이제 군인연금 오늘은 이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비교했는데 군인연금 재정, 군인연금의 지금 또 보전 해낭 이런 것들 중심으로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사회보험 TV였습니다.